응. 왜? 자, 이 항분. 자, 요거 되게 중요한데, 일단은 우리 그, 확률 변수 있지, 확률 변수. 확률 변수의 종류가 뭐가 있었지? 몇 가지? 딱 두 가지가 있었지. 이산하고 뭐야? 연속. 이렇게 딱 두 가지가 있었단 말이야. 맞지? 그럼 이산확률 변수, 지금 우리가 계속 오답을 했던 것들이 대부분이 다 이산확률 변수였고, 그래프 그리는 게 연속확률 변수였는데, 이산확률 변수 안에서 또 뭔가 어떤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그런 확률 변수를 뭐라고 하냐면, 거기를 이항분포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이산에 포함되어 있는 놈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이게 어떤 조건을 만족했을 때 이항분포라고 부르냐면, 우리 요 이산확률 변수 같은 경우는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부르지. 그치? 그 관계식을, 함수와 확률 변수의 관계식을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부르는데, 그 확률 질량 함수가 NCX에 P의 X제곱에 1마 P의 N-X제곱 이런 식의 형태를 따르면, 이때 이 상황을 우리가 확률 변수 X는 이항분포를 따른다라고 하고, 기호로는 B의 N, P라고 이제 쓰기로 약속을 한 거지. 요게 이항분포의 정의라고 생각하면 돼. 이게 뭐야? 요 식이. 이게 무슨 식이야? 뭐야 이거? 이건 알잖아 이거. 독립시행이야, 독립시행. 조건부 확률 단원에서 배웠던 거. 독립시행. 그러니까 독립시행이 뭐였냐면, 일단은 똑같은 시행을 여러 번 반복을 하고, 그 반복하는 시행이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상황을 독립시행이라고 하지. 그래서 뭐 예시로 하나 들어보자면, 우리 주사위 같은 거 있잖아. 주사위를 3번을 던졌어. 3번을 던졌는데 3의 약수의 눈이 2번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했던 거. 이런 거거든. 그러면은 일단 3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그 사건이 내가 원하는 사건인데, 이게 얼마야 확률이? 주사위 던져서 3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거는. 그러니까 요 확률 구하는 건 그냥 주사위를 한 번 던졌을 때 얘가 나오는 확률 찾으면 돼. 몇 가지야? 몇 가지가 아니라 확률이 뭐야? 3분의 1 아니야? 6분의 2니까. 맞지? 그럼 이제 이런 시행을 3번을 한 거야. 주사위를 3번. 그 중에 얘가 2번이 나와야 하고. 맞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총 시행 3번 했으니까 그냥 자리 3개 만들었다 치고, 그리고 이제 이 세 자리 중 3분의 1이 2번이 들어가는 거지. 그 나머지 한 번은 3의 약수가 아닌 눈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6건이겠지.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식으로는 3C2 세 가지 중에 세 자리 중 2자리 뽑아서 거기다가 3분의 1 집어넣고, 3분의 1 2개 넣었으니까 제곱이겠지. 그 나머지 한 자리에 뭐가 들어가? 3분의 2, 6건이 이렇게 들어가겠지. 됐어? 그래서 요 1이라는 거는 3-2를 얘기하는 거지. 됐냐? 그래서 요게 독립시행의 확률을 구하는 공식이었잖아. 됐어? 그래서 요거. 되지? 그래서 확률 질량 함수가 독립시행일 때를, 그때를 이제 우리가 이항분포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호로는 여기서 이제 B를 사용하고, B에 이제 괄호를 친 다음에 N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N이라는 건 당연히 이제 시행 횟수를 얘기하는 거지. 독립시행은 그 시행을 여러 번 하니까, 그치? 시행 횟수를 얘기하는 거고, 요 P는 이제 내가 원하는 사건 A의 확률이라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이런 내용인데, 자, 요거 아까 우리가 했던 것 중에 예시 하나만 들어볼게. 동전 3개를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오는 횟수? 얘를 확률 변수 X라고 해보자. 오케이? 그럼 이걸 표로 그릴 수 있지, 우리가. 맞지? 표로 한번 그려볼게. 어때?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0, 1, 2, 3이지. 그치? 이렇게. 그리고 확률을 각각 구해볼게. 얼마야? 8분의 1. 그치? 그 다음 얘는 8분의 3,
8분의 3, 8분의 1인데 요 8분의 1을 구한 것 자체가 뭐야? 8분의 1을 그 구하는 과정 자체가 독립시행으로 구한 거지. x는 x 해서 3번 중에 x번 나온다. 그리고 2분의 1의 x제곱 앞면 그리고 뒷면 2분의 1의 3-x제곱 이렇게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0, 1, 2, 3 이렇게.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구한 그 표를 조금 이제 관계식으로 확률 질량 함수로 표현을 했을 때는 이렇게 식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시행이야? 이게 독립 시행이지, 그지? 그러니까 이 상황 자체를 이제 확률 변수 x는 이항분포를 따른다라고 해서 뭐라고 쓰는 거야? 그럼 기호로 몇 콤마 몇? 3 콤마 2분의 1. 내가 원하는 사건의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쓰겠다는 얘기야, 기호. 됐어? 그러니까 이게 이항분포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기호는 이렇게 사용해주면 되고, 그럼 이 기호를 써서 이제 뭐 할 거냐면 여기서 평균하고 분산을 좀 구할 건데, 물론 여기서 우리 평균 분산 구할 수 있지, 충분히 할 수 있잖아, 그지? 평균 그냥 대충 구해볼게. 얼마야 평균? 계산 빨리 한번 해보면 8분의 얼마 나와? 3, 6, 3이니까 12 해서 얼마? 2분의 3 나오거든. 그리고 분산도 한번 바로 구해볼게. 분산 어때? 8분의 3, 12, 9 3, 진짜? 3, 12, 9 24, 그치? 24에서 4분의 9 빼는 거니까 얼마? 4분의 3인가 나오네. 맞아? 이렇게 평균 분산 구할 수 있는데 요걸 우리가 이 기호에서 빠르게 구할 수 있는 공식이 있어. 그걸 외워서 써먹을 거야. 일단 공식은 평균이 NP야, NP. 그 다음 분산은 NPQ라고 얘기를 하거든. 여기서 말하는 Q는 당연히 1-P를 얘기하는 거지. P의 여사건. 오케이? 이렇게 하면 좀 빨리 구할 수 있어. N하고 P잖아. 곱하면 뭐야? 2분의 3 평균. 이렇게. 오케이? 그리고 분산은 NPQ. 여기에다가 얘 여사건 곱하면 얼마? 4분의 3 나오지. 이렇게. 이해했어? 이런 식으로 좀 빨리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됐어? 그러니까 이항분포 쪽에서는 일단 메인이 요 놈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그리고 여기 뭐 시그마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분산 구하면 그냥 루트만 씌우면 되니까 루트 NPQ라고 얘기하는 거지. 됐어? 그래서 이 공식 3개 외운 다음에 요거 가지고 이제 풀어주면 돼. 평균 분산, 표준 편차. 됐지? 별거 없지? 원래 이 공식이 지금 되게 간단하잖아. 되게 간단한데 이 공식이 나오는 그 과정 자체는 되게 복잡해.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그 이항 정리 있잖아. 이항 정리, 이게 지금 독립시행에 살짝 이항 정리 느낌이 있거든. 그래서 이 이항 정리랑 좀 뭔가 시그마 이런 걸 변형하고 활용해서 NP랑 NPQ 막 이런 걸 이제 다 유출을 하는 거거든. 근데 엄청 복잡해. 그 과정 자체가. 그래서 옛날에 내가 해줬는데 해도 별로 의미 없을 것 같아갖고 그냥 외우게 시키거든, 요즘에. 그러니까 외워. 그냥. 외워서 써먹기만 하면 돼. 알았지? 이게 지금 요 공식을 사실 하는 이유는 뭐냐면, 물론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은 사실 이게 그렇게 막 횟수가 막 크지 않잖아. 0, 1, 2, 3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크지 않은데, 근데 만약에 이 동전 3개를 던지는 게 아니라 다른 상황에서는 동전을 만약에 100개를 던졌다고 생각해봐. 동전 100개를 던졌어. 그렇게 했을 때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해봐. 그럼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당연히 0부터 어디까지야? 0부터 100까지일 거란 말이야. 맞지? 안 나올 수도 있고 100번 나올 수 있고. 그럼 그거의 각각의 확률 중에 하나, 그냥 0일 확률 하나만 써보자. 그럼 얘는 100시 0의 2분의 1의 100제곱 아니야? 맞지? 무시무시하지? 그럼 이 상태에서 니네가 평균을 구할 수 있을까? 절대 못 구하겠지, 그지? 그럴 때 이제 요 기호를 좀 이용을 하는 거지. 그럼 얘 같은 경우는 B에 100,2분의 1일 거 아니야. 시행횟수 100번. 그리고 앞면이 나오는 확률 2분의 1. 그럼 평균 얼마야? 50 곱하면 끝이니까. 분산도 바로 구할 수 있지. 25 나오지. 맞지? 이런 식으로. 이해했어? 그래서 이럴 때 이제 활용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요게 이항분포. 그래서 이 이항분포에서 이제 너네가 많이 하는 게 요걸 많이 하다 보니까 너무 이거에만 또 집중을 하는데, 요 이항분포에서 또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요게 중요하다, 요거에. 뭐라는 거?
확률 질량 함수가 뭐여야 돼? 독립시행일 때. 오케이? 그러니까 이항분포에서 평균 분산 구하는 작업만 디립 때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독립시행이라는 걸 자꾸 잊어버리더라고. 이항분포가 독립시행이라는 게 자꾸 잊어버리는데 이걸 가지고 확률을 구하는 것도 있어.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렇게 100제곱 같은 거 나왔을 때도 이 상태에서 확률을 그냥 구하라고 하기도 한다고. 뭐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뭐 2분의 1의 100제곱을 대충 뭐 얼마라고 하자, 0. 얼마라고 하자, 뭐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 그리고 이제 계산하시오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항분포라는 건 기본적으로 독립시행일 때 이항분포라고 부른다라는 거. 요거 확실히 중요하니까 확실하게 좀 기억해놔 요건. 알았지? 독립시행 이항분포야. 알았지? 이항분포가 독립시행이고. 됐지? 자, 그 다음에 큰 수의 법칙. 자, 이 큰 수의 법칙 같은 경우는 그냥 이해만 하고 좀 넘어가면 되긴 하는데 일단 좀 잠깐 읽어볼게. 어떤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수학적 확률이 뭐래? 수학적 확률이 P라고 나왔지. 맞지? 그리고 n번의 독립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를 X라고 한대. 그럼 n분의 X는 통계적 확률이라고 생각하면 돼. 내가 직접 시행을 해봤고 거기서 내가 원하는 사건이 X번 일어났으니까. 그래서 n분의 X는 통계적 확률. 자, 이랬을 때 충분히 작은 양수 H에 대해서 여기서 H가 충분히 작은 양수라고 했는데 엄청 작다는 얘기야.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엄청 작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H보다 작을 확률, 요 확률이 1이다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살을 붙여보면 이런 게 좀 붙거든.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식으로 표현한 게 요 놈이야, 요 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은 요게 이제 뭐였지? 무슨 확률? n분의 x가? 얘가 통계적 확률이라고 했지. 내가 직접 해본 거. 맞지? 그리고 p는 뭐야? 얘는 수학적 확률. 맞지? 그럼 빼고 절대값이었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야? 차이를 얘기하는 거지, 차이. 둘의 차이. 근데 둘의 차이가 충분히 작은 양수보다 작다는 거는 뭐라는 거야? 차이가 거의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똑같다는 얘기야. 그 전제가 뭐냐면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n이 뭔데? 시행 횟수잖아. 그러니까 내가 직접 하는 시행을 늘렸을 때 늘릴수록 이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은 거의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럴 확률이 1이다라는 건 반드시 그렇다는 얘기잖아. 맞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냥 이해만 하고 있으면 돼.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너네 그냥 주사위 던졌을 때 뭐 3의 약수의 눈이 나올 확률은 3분의 1이잖아. 이론적인 확률은. 맞지? 그럼 내가 이걸 실제로 10번을 했을 때랑 20번 했을 때랑 100번을 했을 때 그때 이게 시행 횟수가 늘어날수록 그 계산한 그 실제 그 데이터 값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데이터 값이 3분의 1에 이제 다가간다는 얘기지. 이해했어? 늘릴수록. 내 시행 횟수를 100번, 1000번, 10,000번 이렇게 늘릴수록 3분의 1로 이제 수렴한다는 얘기야. 이해했어? 뭐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큰 수의 법칙이라는 거는 시행 횟수를 늘렸을 때 이 이론적인 확률과 내가 실제 시행하는 확률이 같아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잠깐 이항분포는 그렇게 뭐 많지는 않은데 몇 개만 좀 풀어볼게. 대표 문제. 자,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를 때 저 x가 3보다 작을 확률을 구하래. 그러니까 이게 뒤쪽에서는 진짜 평균하고 분산 이런 것만 하다 보니까 애들이 이걸 딱 봤을 때 이거 여기서 확률 어떻게 구해?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러니까 이항분포는 뭐랑 연관이 있는 거야? 무슨 시행? 독립시행. 그치? 독립시행. 그러니까 독립시행의 확률을 구하면 되는 거야. 일단은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지만은 시행을 몇 번 했어? 시행 몇 번 했어? 7번 했지.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사건이 뭔진 모르지만 확률이 얼마라는 얘기야? 2분의 1이라는 얘기지. 그러면 x가 3보다 작을 확률이라는 거는 어디서부터 가면 돼? x가. 자, 이항분포, 그러니까 독립시행의 특징은 뭐부터 시작하냐? x가 0부터 시작하지 무조건. 맞지?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0부터 시작하잖아. 그래서 x가 0일 확률부터 어디까지? x가 2일 확률까지를 다 더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그럼 이거의 독립시행 어떻게 돼? 7번의 시행 중에 안 나올 확률 7C 얼마? 7C 0 그거에 그 다음 2분의 1의 몇 제곱? 원래는 이제 그지? 원래는 0제곱에 이거의 여사건이 2분의 1의 7제곱인데 어차피 2분의 1 똑같으니까 그냥 시행 횟수 제곱을 해도 된다고 했지. 독립시행에서. 그치? 2분의 1 나왔을 때. 그 다음은 7C1에 2분의 1의 몇 제곱? 마찬가지 7제곱. 그 다음은 7C2에 2분의 1의 7제곱. 이거 3개를 더하면 3보다 작을 확률이 나오겠지. 그래서 128분의 얼마? 첫 번째 거 얼마? 분자 여기. 네? 이거 얼마냐고 정신 안 차릴래? 1이지 1. 그 다음은 7. 그 다음은 21이지. 맞아. 그래서 128분의 29. 요게 답이 되겠지. 됐지? 그러니까 독립시행이야 독립시행. 이항분포는. 그 다음 61. 한 번의 타석에서 안타를 칠 확률이 0.2인 야구 선수가 10번의 타석에서 안타를 친 횟수를 X라고 한대. 그러면 이 상황 자체가 뭐야? 독립시행이야. 그러니까 이항분포 같은 경우는 문제에서 얘 이항분포다 이렇게 알려주는 게 아니라 너네가 판단을 해야 돼. 독립시행의 상황이면 이건 이항분포 쪽으로 풀면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X가 9 이하일 확률을 구하래. 그러면 X가 9 이하일 확률이라는 거는 일단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데? 0부터 어디까지? 9까지야? 0부터 10까지지. 10번 친다고 했으니까. 맞지? 그러면 이걸 구하는 게 빠르겠어? 반대가 빠르겠어? 반대가 빠르겠지. 그지? 그러니까 1에서 X가 10일 확률을 빼주면 되겠지. 됐어? 그럼 어떻게 해? 1 마이너스. 얘도 독립시행이니까 어떻게 돼? X가 10일 확률이 얼마야? 얘가 안타를 다 칠 확률, 10개를 다 칠 확률. 뭐라 쓰면 돼? 불러봐, 식으로. 10. 10시 10에 10분의 2니까 뭐야? 5분의 1의 몇 제곱? 10제곱이지. 그렇지, 이렇게. 맞지? 나머지는 이제 원래는 이제 5분의 4의 0제곱인데 어차피 의미 없으니까. 그래서 얘는 1-5분의 1의 10제곱이 되겠지. 몇 번이야 그래서? 4번이 되겠지. 그 다음에 65. 자, 이항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평균이 6이래. 평균 어떻게 구한다고? 평균 15P. 이게 얼마라고? 6이라고. P 얼마? 5분의 2. 그치? P는 구했어. 이때 X제곱의 평균을 구하래. 근데 우리 X제곱의 평균이라는 건 어디에 들어가 있지? 분산에 들어가 있지. 분산. 그치? 그래서 원래는 여기에서 평균 제곱을 빼야 분산이잖아. 그치? 그럼 평균 제곱을 반대로 이항했다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 분산 더하기 평균의 제곱을 하면 X제곱의 평균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요거에서 구하면 되지. 자, 그럼 평균은 근데 나와 있어. 6으로. 36이지. 그 다음 분산은 뭐라고? 공식이 NPQ라고 했지. NPQ. 맞지? NPQ. 그래서 NPQ인데 근데 NPQ가 공식인데 이거 그대로 써도 되고 근데 여기서 NP까지가 뭐야? 이게 평균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결국 평균에다가 내가 원하는 사건의 그 여사건을 곱하면 분산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얘가 지금 요만큼이 6이잖아. 그리고 Q는 당연히 뭐겠어? P가 5분의 2라는 건. Q는 5분의 3이라는 얘기지. 맞지? 그래서 이제 6 곱하기 5분의 3이니까 5분의 18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이 둘이 더하면 5분의 얼마? 무시무시하네. 5, 6, 30, 5, 35, 180, 198 이렇게 나오겠지. 됐어? 다음 71. 자, 요거는 좀 잘 읽어봐야 돼. 좀 곱씹어서 읽어야 되는데 4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지는 시행을 4회 반복한대. 이해하냐 뭔 말이지?
뭔 말인지 이해하고 있어 지금? 4개의 동전을 던지는 시행을 4회 반복한다고. 이해했어? 확실해? 이해한 거 맞아? 그러니까 윷놀이 같은 거지, 그지? 윷놀이 한 번 할 때 이 6가락 4개 던지잖아, 그지? 그걸 4번을 연속으로 한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이때 2개는 앞면, 2개는 뒷면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할 때 평균 구하래.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x에 대한 이제 표를 그리는 게 아니라 이건 이제 x에 대한 이제 지금 이 시행 자체가 독립 시행이니까 x에 대한 이제 이항분포 쪽으로 가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시행 횟수 몇 번이야? 시행 횟수는 4번이라고 할 수 있지. 됐어?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사건이 지금 뭐냐면 앞면 2개, 뒷면 2개가 나오는 사건이거든. 그치? 그러니까 시행을 한 번 했을 때 앞면 2번, 뒷면 2번. 그러니까 동전 4개를 동시에 던지는 게 한 번 시행이잖아. 그치? 그럼 거기서 앞면 2번, 저 뒷면 2번이 나오는 확률을 찾는 건데, 근데 그 시행 한 번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독립 시행이지. 동전 4개를 던진 거니까. 맞지? 그러면 4개 중에 뭐야? 4개 중에 2개 나와야지. 2분의 1에 4제곱 이렇게 되겠네. 맞지? 그래서 얼마야 계산하면? 8분의 3인가 나오지. 그치? 그러니까 이 시행을 4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지는 시행을 한 번 했을 때 앞면 2개, 뒷면 2개 나올 확률은 8분의 3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됐어? 그래서 기호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여기서의 평균 얼마야? 2분의 3이지. 답이 2분의 3이겠지. 할 수 있겠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항분포는 이 정도가 끝이라고 생각하면 돼. 물론 여기서 이제 더 안 나오는 건 아니고 뒤에 이제 정규분포 이거 들어가고 요거랑 같이 섞여서 나오는 게 제일 많이 나와. 이항분포 되게 많이 나오긴 해. 그래서 일단 정규분포로 또 이어서 가볼게. 아직 시간이 자, 우리 확률 변수의 종류가 몇 개라고? 2개. 뭐랑 뭐? 이산하고 연속. 그치? 이산에 뭐가 있었다고? 이항분포가 있었다고. 그 다음 연속에 이제 뭐가 있겠어? 연속에 정규분포가 있어. 그치? 자, 얘도 이제 패턴은 좀 비슷하긴 해. 이항분포하고 이제 좀 비슷하긴 한데, 얘는 뭐냐면 fx라고 하지.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지. 확률 질량 함수가 아니라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는데, 이 확률 밀도 함수 fx가 루트 2파이 시그마 분의 1, 그 다음에 2의 2 시그마 제곱분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m의 제곱인가? 뭐 이렇게 나왔네. 요걸 만족하면 좀 복잡하지. 이 식을 만족했을 때 이때 확률 변수 x는 정규분포를 따른다 라고 하고 기호로는 n m, 시그마 제곱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겠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항분포랑 패턴은 조금 비슷하긴 하지. 특정한 식을 만족하면 정규분포라 부른다 라는 거랑 똑같잖아. 그지? 요건데 여기서 말하는 일단 m, 요 m은 당연히 뭐야? 여기는 평균이라고 생각하면 돼. 평균. 여기서 시그마 제곱, 요 자리는 이제 분산 자리인데 우리가 표준 편차의 제곱으로 이제 표현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 표준 편차의 제곱으로 이제 표현을 할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n에 뭐 50,4가 나왔어. 그럼 분산이 4란 뜻이긴 한데, 근데 이걸 우리가 이렇게 표현 안 하고 50,2의 제곱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겠다는 얘기야. 왜냐면 표준 편차를 되게 많이 쓰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요건데 이 정규분포는 아까 했던 이항분포랑 조금 이제 차이점은 뭐냐면, 아까 우리 이항분포에서는 확률 질량 함수가 독립시행이다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 그치? 독립시행이라는 걸 알고, 그리고 거기서 기호 쓰고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하는 그 공식까지 알아야 되는데, 근데 이 정규분포에서는 이 식은 별로 필요가 없어. 몰라도 돼. 나도 이거 안 해왔어. 몰라도 돼. 전혀 필요 없고, 중요한 거는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돼. 그래프만. 그러니까 요 그 식은 전혀 식은 써먹을 데가 없고,
우리가 이걸 가지고 그려지는 그 그래프가 있거든. 그 그래프의 특징이라든지 그런 성질들 그런 것들만 잘 이제 숙지하고 그걸로 이제 문제를 푸니까 그것만 알고 있으면 돼. 그래서 그래프를 조금 그려볼 건데 이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면 x축 이렇게 있고 대충 이런 식으로 종 모양으로 생겼어. 종 모양으로 좌우 대칭 가운데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인 종 모양의 그래프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그리고 가운데 x값은 평균이라고 생각하면 돼. 됐어?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 대칭인 그런 그래프가 이제 확률 밀도함수 정규분포의 그래프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 됐어? 그래서 일단 이놈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정의역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그러니까 모든 실수라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모든 실수가 정의역이고 두 번째는 이 그래프는 대칭축이 있어. x는 m이라는 대칭축의 방정식이 있고 평균에 대한 축의 방정식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은 이 fx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얼마야? 얼마겠어? 얘는 기본적으로 연속 확률 변수잖아. 그치? 그럼 주어진 정의역이 모든 실수니까 모든 실수에 대해서 x축하고 f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얼만데? 아이씨 넓이 얼마야? 1이지 1. 확률의 총합 1. 맞지? 넓이 1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네 번째는 이렇게 가보자. 자, 이걸로 가볼게. 시그마. 자,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자, 요건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작을수록 높이가 높아진다라고 생각하면 돼. 표준 편차. 그리고 표준 편차가 클수록 높이가 낮아진다. 자, 이건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그러니까 일단 표준 편차가 이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프 개형을. 만약에 어떤 두 정규분포 그래프가 두 개가 있다고 쳤을 때 둘이 표준 편차가 똑같다? 그러면은 둘의 모양이 같다는 얘기야. 합동이라는 얘기야, 둘이. 오케이? 그래서 이 표준 편차가 모양을 결정하는 건데 근데 이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높이가 높아진다라고 했거든. 이게 앞에서 배웠던 그 표준 편차 내용이랑 좀 섞어보면 우리 표준 편차라는 거는 작을수록 평균 근처에 어때? 많이 몰려있는 거지. 작을수록. 왜냐면 그 떨어진 정도를 수치로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표준 편차가 클수록 더 멀리 떨어져 있고 작을수록 가까이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이제 그래프 하나를 좀 더 그려보면 뭐 대충 이런 그래프 좀 비슷하게 생긴 이런 정규분포 그래프를 하나 더 그렸을 때 내가 적당히 이제 알파 베타를 이 평균 근처에 여기 알파 여기 베타라고 한번 잡아볼게. 그럼 이때 이제 이 연두색 같은 경우는 이만큼이지. 알파에서 베타까지의 면적이. 맞아? 그리고 이거 여기서 면적이 크다는 거는 그만큼 자료가 좀 많이 모여있다는 뜻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평균 근처에 자료가 많이 모여있다는 뜻이야. 면적이 크다는 건. 그러면 이 연두색 같은 경우는 딱 이만큼의 면적을 갖고 있고 흰색 같은 경우는 요만큼에다가 추가로 요 위에 이만큼을 더 갖고 있잖아. 같은 범위 내에서. 맞아? 그러면 둘 중에 누가 평균에 좀 더 몰려있다는 얘기야. 흰색이랑 연두색 중에서. 흰색이 좀 더 몰려있다는 얘기지. 아무래도 면적이 크니까 자료가 많이 모여있다는 얘기잖아. 맞아? 그래서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높이가 높아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됐어? 그래서 그걸로 이제 판단을 해주면 돼. 알지? 그래서 표준 편차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그래서 요 정규분포 그래프 요 네 가지 특징, 특징은 좀 다 기억을 해주면 된다.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 거거든. 그래서 요거랑 이 그래프의 대칭성,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x는 m이 대칭축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 대칭축이라는 걸 이용해서 대칭성이라는 걸 이용해서 여기서 우리가 면적이라든지 확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할 거니까 요 특징들을 잘 기억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정규분포라는 게 사실 이제 뭐랑 좀 관련이 있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자연 현상들 있지.
자연 현상들이나 아니면 사회 현상들 있잖아. 그런 것들이 다 정규분포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예를 들어서 너네 그냥 뭐 x를 요 확률 변수 x를 내가 만약에 키라고 한번 해볼게. 키. 뭐 아산고등학교 남학생 진영아, 그지? 키라고 해보면 그러면 평균이 예를 들어서 175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 평균 175 근처에 애들이 많이 몰려 있겠지. 당연히. 그지? 그러니까 이쪽 근처에 많이 몰려 있을 거야. 이 근처에. 대부분 이쪽 근처에 몰려 있고. 그리고 이쪽에 있는 애들은 뭐야? 키가 굉장히 뭐한 애들? 큰 애들이겠지, 그지? 한 5m 되는 애들. 맞지? 그리고 이쪽에 있는 애들은 키가 굉장히 작은 애들. 한 30cm 되는 애들. 맞아? 그런 애들이 이제 온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아무래도 그런 학생들은 좀 비율상 많이 없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다 보니까 면적이 되게 적은 거지. 그러니까 많이, 가운데에 많이 몰려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평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보통 다 이렇잖아. 뭐 이게 키가 됐든, 몸무게가 됐든, 뭐 시력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대부분의 자연 현상들이 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운데 많이 몰려있잖아. 그지? 그게 정규분포라고 생각하면 돼. 됐어?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 잘 기억해 주면 되고, 여기도 중요한 건 일단 표준 편차가 제일 중요하고, 평균은 그냥 대칭축이라서 저 평균이 바뀔 때마다 그냥 위치가 좀 움직인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에 따라서 이제 모양이 바뀐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야. 이거 좀 기억하면 되고, 그 다음 전체 면적이 1이다라는 거, 그거까지 알고 있으면 되겠지. 그리고 이거 안 썼네. 점근선이 점근선. 이 점근선의 방정식이 뭐야? y는 0이지. x축이 점근선이니까. 그래? y는 0. 점근선의 방정식까지. 그래서 요거까지 기억하고 있으면 된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정규분포를 가지고 뭘 하려고 하냐면, 봐봐. 이 정규분포를 가지고 확률을 구할 거야. 확률을 구하려고 하는데, 근데 확률을 구하려면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알파부터 베타까지 내가 써놨으니까 알파부터 베타까지의 확률을 내가 구하고 싶어. 그러면은 원래는 곡선이다 보니까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fx dx를 해줘야 이걸 계산해야 확률이 나오겠지. 그치? 저번에 얘기했듯이. 근데 이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이게 빠졌다고 했잖아. 맞지? 이게 빠졌기 때문에 요걸로는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하진 않을 거야. 이걸로. 물론 교육과정이 이게 빠지기 전에도 이걸로 계산 안 했어. 이게 있을 때도 이걸로 계산 안 했어. 왜냐면은 이게 일단 fx식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기보다는 fx식이 굉장히 복잡하잖아 지금. 맞지? 되게 복잡하단 말이야. 그럼 가뜩이나 되게 복잡한 식을 적분하는 것도 힘든데, 만약에 지금처럼 이제 x가 키라면 이 숫자 자체도 뭐 175, 180 막 이렇게 돼버리니까 어마어마할 거란 말이지. 맞아? 그래서 우리는 요걸 이제 계산을 할 때 이렇게 정적분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뭘 이용할 거냐면 표준정규분포라는 게 있어. 표준정규분포. 그러니까 표준정규분포라는 그 정규분포에 또 다른 종류가 있거든.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거기에 그 표준정규분포에 해당하는 그 면적들은 그 구간별로 수학자들이 다 계산을 이미 해놨어. 정적분을 가지고 이제 다 계산을 해놨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는 그 표만 보고 거기에서 이제 좀 대응을 시켜서 여기 우리가 원하는 확률에 해당하는 그 범위를 대응시켜서 그 표에서 우리가 찾아서 계산만 해주겠다는 얘기야. 됐어? 그러니까 정적분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건 아니고 표준정규분포라는 걸 이용해서 계산을 이제 따로 이제, 그러니까 계산기 같은 거지. 계산기 같은 걸 따로 준비해서 계산을 하겠다는 얘기지. 됐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 건데, 그거는 좀 이따 하자. 잘하셨다. 표준 정규분포.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정규분포를 계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가 만든 게 아니지. 수학자들 만들었겠지. 일단은 얘도 정규분포인데 얘는 그 확률 변수를 z로 사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정규분포니까 n, 그리고 평균이 0, 표준 편차가 1인 이런 정규분포. 이걸 이제 표준 정규분포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일단은 여기 z축이 있고 똑같아. 생긴 건 종 모양 이렇게 가운데 평균이 0이니까 이렇게
0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하려고 하거든. 여기서. 계산은 어떻게 되겠냐면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어찌됐건 우리가 확률을 구하려면 이제 정적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일일이 좀 하기가 빡시니까 그래서 수학자들이 다 계산을 해놓은 표가 있거든. 그래서 그 표의 구성을 좀 보면 표가 보통 어떻게 나와 있냐면 그냥 보여줄게. 표가 대충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 원래 좀 긴데 근데 이제 좀 잘라서 이렇게 이제 문제에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일단 보면 Z라고 나와 있는 거는 여기 Z축에 있는 그 좌표를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 이제 P 확률 P Z가 0 이상 Z 이하일 확률 그러니까 양수값만 나와 있어. 양수값. 그러니까 여기에 오른쪽 0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 해당하는 확률만 나와 있다고 생각하면 돼. 만약에 0부터 1까지의 확률을 내가 찾고 싶다. 그러니까 Z가 0 이상 1 이하의 확률 이만큼을 찾고 싶다 라고 하면 그냥 말 그대로 이제 표에서 보면 돼. 0에서 1 그러니까 여기 Z가 1인 게 없네. 1.25로 가자. 1.25까지의 확률을 구하고 싶다 하면 1.25까지 0부터 1.25까지 여기 표에 나와 있는 거 그냥 읽어주면 돼. 얼마야? 0.3944 0.3944 이렇게 읽어주면 돼. 별거 없지. 그럼 양수값은 나와 있으니까 음수값은 어떻게 구하냐면 만약에 이 부분이 있다고 해보자. 이 부분 마이너스 1.25가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 좌우 대칭이니까 맞지? 그래서 마이너스 1.25 내가 만약에 마이너스 1.25부터 0까지의 확률을 구하고 싶다. 그럼 당연히 그냥 얘랑 좌우 대칭이니까 얘랑 값이 어떻겠어? 똑같이 나오겠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구한다고 생각하면 돼. 0.3944. 그래서 대칭성을 좀 이용해서 양수값만 나와 있으니까 음수값은 우리가 적당히 이제 대칭성을 이용해서 어떻게 계산할지 생각해서 이렇게 표에 있는 값을 그냥 읽어서 써주면 돼. 계산만 잘 해주면 되고. 됐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몇 가지만 좀 해볼게. 여기 나와 있는 거. 일단 첫 번째는 마이너스 1.5부터 1.5까지래. 그럼 어떻게 써? 여기다 좀 재탕을 좀 한번 해보자. 마이너스 1.5부터 1.5까지면 이렇게 나오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치? 어때 둘이 확률이? 요만큼이? 같겠지? 그러니까 표에 나와 있는 1.5를 몇 배 하면 되는 거야? 2배 해주면 되지. 그래서 이제 뭐 굳이 써보자면 여기서 2배에 0부터 1.5까지의 확률 요걸 계산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1.5가 지금 0.433이잖아. 그럼 그거에 2배 하니까 0.8664 이렇게 계산해주면 돼. 별거 없지. 그 다음 두 번째도 한번 해볼게. 두 번째는 1.25부터 2까지인데 그냥 지금 여기 1.5 써놨으니까 그냥 요거 조금 바꿔서 해볼게. 이렇게 요만큼까지 한번 해보자. 1.5부터 2까지 요만큼 확률을 구한다고 쳐볼게. 그러니까 Z가 1.5 이상 2 이하일 확률을 구한다. 그럼 얘는 계산 어떻게 하면 될까? 표는 0부터 시작해서 양수값만 나와 있어. 그러면은 어떻게? 0부터 어디까지? 2까지에서 0부터 그치 1.5까지 요만큼을 빼주면 되겠지. 그치? 그럼 얼마인데 지금? 0부터 2까지가 0.477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1.5까지가 0.433이니까 요거 계산해주면 얼마야? 0.044 뭐 이렇게 나오겠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산해주면 돼. 그러니까 소수점 계산만 조금 까다롭고 그거 말고는 뭐 별거 없어. 그냥 보고 읽으면 돼. 그냥. 그 다음에 요것도 좀 바꿔서 해볼게. Z가 1.5 이하일 확률을 구하래. 1.5 이하. 그러니까 1.5부터 왼쪽 전체 다를 얘기하는 거지. 자, 근데 우리 이 전체 면적은 얼마라고 했지? 1이라고 했지, 그지? 그러면 가운데 뚝 잘라서 왼쪽 그리고 오른쪽은 다 각각 0.5겠지, 그지? 2분의 1, 맞지? 그러니까 이 왼쪽 반은 0.5고 그리고 0부터 1.5까지는 표에 나와 있으니까 결국 0.5 더하기 뭐야? 0.4332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0.9332 이렇게 계산해주면 돼. 별거 없지.
이번에는 요것도 한번 해보자. 그치? 자, P, Z가 마이너스 1.5라고 해볼게. 그러니까 마이너스 1.5 이하. 이번에는 마이너스 1.5보다 작거나 같은 이 부분. 이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0.5에서 뭐 하면 돼? 0부터 1.5까지, 그치? 요거의 확률을 빼준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럼 0.4331을 빼면 0.0668 뭐 이렇게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계산해주면 돼. 할 수 있겠지? 별거 없지, 진짜. 이렇게 계산해주면 돼. 요게 이제 표준 정규분포의 그 그래프하고 이제 표를 이용해서 이제 그 확률을 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러면은 이걸로 일단 계산하는 방법은 알았어. 근데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아까 처음에 했던 그 정규분포에서는 이게 종류가 되게 많잖아. 그치? 종류가 이제 뭐 키가 될 수도 있고 확률 변수 x가 키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몸무게가 될 수도 있고 되게 종류가 많을 거 아니야? 단위도 다 다르고 그지? 되게 많잖아. 그러면은 걔네들을 그놈들 그러니까 걔네는 그냥 걔네 나름대로의 그 자기들의 정규분포가 있는 거고 얘는 표준 정규분포라고 해서 그냥 따로 이제 계산기 같은 게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여러 가지 종류의 정규분포들이 있을 거 아니야. 뭐 예를 들어서 뭐 키나 몸무게나 뭐 아니면 뭐 시력이라든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여러 가지의 정규분포들을 다 이쪽으로 이제 대응을 시키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다 바꾸는 거야 이걸로. 이 표준 정규분포로 다 바꿔서 여기에서 이제 계산을 하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키에 대한 정규분포에서 170 이상 180 이하의 확률을 구하고 싶어. 이걸 찾고 싶어. 근데 여기선 계산이 안 되니까 이거를 표준 정규분포로 바꾸는 거야. 얘를 이제 여기 있는 x를 어떤 식을 이용해서 특정한 식을 이용해서 z라는 식으로 바꿔서 이거에 대응을 시켰을 때 예를 들어서 뭐 1 이상 2 이하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거든.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지. 이해했어? 그래서 우리는 여기 정규분포에서 이렇게 표준 정규분포로 넘어오는 그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표준화라고 얘기를 할 거야. 표준화. 그래서 이 표준화 작업을 거쳐서 표준 정규분포로 만든 후에 거기에서 이제 계산을 하려고 하는 거지. 됐어? 그래서 그 표준화 작업은 어떻게 되냐면 Z가 일단 공식이야. Z는 시그마분의 x-m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게 표준화 공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뭐 별거 없지. 그러니까 확률 변수 x 그리고 요거 m은 x에 대한 평균이고 요 표준 편차는 x에 대한 표준 편차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래서 뭐 예시를 하나만 들어보면 어떤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가 뭐 50,4의 제곱이 있다고 해보자. 평균이 50이고 표준 편차가 4인 정규분포가 있어. 여기서 이 정규분포에서 내가 어떤 확률을 42 이상 그 다음에 50, 60, 62라고 할까? 62 이하의 확률을 구하고 싶어. 그러니까 이 정규분포 그래프에서 요만큼의 확률을 내가 찾고 싶어. 근데 여기선 계산이 안 된다며, 그지?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표준화라는 작업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게 x니까 42 마이너스 x 마이너스 평균이잖아. x의 평균. 여기서 x의 평균이 뭔데? 50이지, 그지? 그러니까 42 마이너스 50 나누기 x의 표준 편차 4를 이제 전체적으로 해주는 거지. 이렇게 나누기 4. 여기도 마찬가지 62 마이너스 50 나누기 4 이렇게. 그럼 이제 얘가 뭘로 바뀌는 거야? 얘가 z로 바뀌는 거야. 바뀐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이제 앞에 거 이제 다 계산해주면 돼. 계산하면 얼마 이거? 마이너스 2가 나오나? 그리고 여기는 3이 나오겠지. 그치? 그럼 이제 표준 정규분포 그래프에서 마이너스 2부터 3까지의 확률을 표를 또 보고 너네가 이제 갖고 와서 그러니까 이걸 굳이 이제 써보자면 표에 있는 내용으로 써보자면 Z가 0 이상 2 이하일 확률과 Z가 0 이상 3 이하일 확률을 더하면 되겠지. 그지? 0부터 양수값까지만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요걸 표에서 찾아서 계산만 해주면 끝이란 얘기지. 됐지? 요게 이제 표준 정규분포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우리는 모든 정규분포들을 다 계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준 정규분포로 바꾼 후에, 그러니까 표준화 작업을 거친 후에 여기서 이제 계산을 하겠다. 됐어? 요게 다야. 그래서 요거 가지고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몇 개만.
유형 5번부터 볼까? 자, 5번 같은 경우는 정규분포 그래프 특징인데 자, 확률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른데 자, 이 정규분포 같은 경우는 정규분포라고 말을 해줄 거야. 우리가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아까 이항분포 같은 경우는 독립시행의 상황인 걸 파악하고 이항분포다라고 판단해야 되잖아. 근데 정규분포는 그런 게 없어. 그냥 정규분포라고 알려줘. 그러니까 그거는 딱히 신경 쓸 필요 없고 아무튼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옳은 거 고르래. 자, 기억부터 한번 볼게. 정규분포니까 그래프 대충 그려보면 종 모양의 그래프가 되겠지. 가운데 평균 M 이렇게 있을 거고 자, 이런 상태에서 x1이 x2보다 작대. 그러니까 x1, x2를 적당히 잡아볼게. x1하고 x2 어디든지 모르지만 이렇게 잡았을 때 뭐라고 했냐면 px1 이상 x2 이하 1 확률은 x가 확률변수 x가 x1 이하일 확률에서 확률변수 x가 x2 이하일 확률을 빼는 거랑 같다 이렇게 나왔어. 맞는 말인가? 아니지, 그치? 틀렸지? 요만큼의 확률을 찾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할 거라면 x2 이하에서 x1 이하를 빼야 이만큼이 나오겠지. 거꾸로 됐지, 그치? 그래서 기억은 틀렸다고 보면 돼. 그 다음 니은. 자, 니은은 x가 m 이하 1 확률하고 x가 m 이상일 확률은 0.5다. 어때? 맞는 말이지. 그치? m 값이 가운데니까, 그치? 표준 정규분포가 m 값이 0이다 보니까 0 왼쪽 오른쪽이라고 얘기한 거지. 그냥 기본적인 정규분포는 가운데가 m 값이기 때문에 m 왼쪽하고 오른쪽은 둘 다 0.5다. 맞는 말이지. 그 다음 디귿은 x가 a 이하일 확률하고 x가 a 이상일 확률을 더하면 1이다. 이건 어때? 이것도 맞는 말이지. 그치? A가 어디든 상관없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디귿이 하고 싶은 말은 뭐야? 전체 면적을 얘기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A가 여기 있든 어디 있든 간에 A 이상하고 A 이하하고 다 더하면 그냥 전체 면적이 1이 나오잖아. 그치? 그러니까 디귿은 당연히 참이겠지. 그다음 82번. 자,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변수 X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대. 자, 이게 아까 봤던 그 표준 정규분포 표는 아니야. 좀 달라. 아까는 Z였잖아, 그지? 근데 지금은 뭐야? Z가 아니라 X란 말이야. 맞아? 이게 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정규분포를 계산하려면 정적분 해야 된다네. 원래는. 그지? 그러니까 빡시잖아. 근데 이제 수학자들이 이제 하도 고민을 하다가 그러니까 너무 빡시니까 고민을 계속 해보다가 나온 게 뭐냐면 가운데를 기준으로 이 평균에서 표준 편차만큼 왼쪽 오른쪽으로 좌우로 떨어진 이만큼의 간격은 그러니까 이만큼의 면적은 어떤 정규분포든 간에 항상 일정하게 나온다라는 걸 발견한 거야. 수학자들이. 이게 키든 몸무게든 그 자료에 대한 평균하고 표준 편차가 각각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평균에서 표준 편차만큼 양쪽으로 떨어져 있는 이만큼의 면적이 항상 어떤 정규분포든 항상 일정하다라는 걸 이제 수학자들이 밝혀낸 거지. 근데 그게 지금처럼 이제 표준 편차의 1배만큼일 수도 있고 뭐 0.5배일 만큼일 수도 있고 그런 규칙들이 이제 다 있다라는 걸 발견한 거지.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만든 표가 이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평균에서 0.5 시그마배, 그지? 시그마의 0.5배만큼 떨어진 그 확률이 이만큼으로 항상 일정하다라는 걸 밝혀낸 거야. 마찬가지 시그마, 1.5 시그마, 2 시그마 이렇게. 그래서 이걸 가지고 풀란 얘기야. 이 표를 가지고. 그러니까 표준 정규분포를 만들기 전에 발견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냐면 x가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60,3의 제곱이래. 자, 이런 상태에서 이 표를 이용해서 57 이상 66 이하일 확률을 구하래. 그러니까 지금 이 표 자체가 평균과 표준 편차의 관계식으로 만드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 있는 수치들을 평균과 표준 편차의 관계식으로 만들어주면 돼. 그러면 57은 뭐야? 평균 마이너스 표준 편차겠지. 맞아? 66은 평균 플러스 얼마? 2 표준 편차 이렇게 쓸 수 있지 않나? 굳이 기호로 써보자면 n 마이너스 시그마가 되고
요건 뭐야? n 플러스 2 시그마가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요거의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야. 그럼 이걸 이제 표를 보고 구하는 거지. 됐어? 표로 어떻게 돼 그러면? 뭐라 할 수 있어? 이걸 굳이 요거까지는 쓸 필요 없어. 이렇게까지 쓸 필요 없는데 그냥 이게 처음이니까 굳이 써보자면 n부터 어디까지? n 플러스 시그마까지 확률하고 그 다음 n부터 어디까지? n 플러스 2 시그마까지의 확률을 더해주면 되겠지. 됐지? 별거 없지, 그지? 그럼 계산하면 얼마인데? 얘가 얼마야 지금? 0.3413. 그 다음에 얘는 0.4772. 그래서 둘이 더하면 얼마? 0.8185 뭐 이렇게 나오겠지. 됐어? 이렇게 계산하는 얘기야. 그 다음에 86. 자, 얘도 같은 거지. 얘도 지금 평균에서 표준 편차의 상수배만큼 떨어진 면적 확률. 그걸 이용하는 건데 여기도 지금 x가 평균 53에 표준 편차 7로 나와 있어. 이런 상태에서 이번엔 미지수 찾는 거네. x가 a 이하일 확률이 0.1587이 나온대. 그치. 이때 a 값을 구하래. 자, 이렇게 미지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되거든. 잘 봐. 그래프를 좀 그려볼게. 자, 가운데가 평균이잖아. 그치? 가운데가 평균 53인데 A 이하의 확률이 0.1587이라고 나왔잖아. 근데 이 A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모른단 말이야. 근데 이 위치는 이 값으로 대충 유추를 할 수가 있어. 얘가 0.5보다 커 작아? 작잖아. 그치? 그러면 A는 당연히 어디 있겠어? 여기 있겠어? 여기 있겠어? 왼쪽에 있겠지. 그치? 요쯤에 있어야 그래야 이만큼이 0.5보다 작게 나오니까. 그래서 그걸로 판단하면 돼. 조금 더 생각하는 건데 그렇게 어렵진 않아. 그래서 이쯤에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럼 이만큼이 지금 0.1587이라는 얘기거든. 그러면 이만큼은 얼마야? 요 사이는? 0.3413으로 나오겠지. 이걸 구하는 이유는 왜냐면 이 표에는 항상 가운데서부터 양수값, 오른쪽 값이 나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값을 찾아야 표에 있는 걸 우리가 이제 구할 수 있겠지. 그치? 쓸 수 있겠지. 그래서 0.3413이거든. 그럼 0.3413이 뭔데? n 플러스 시그마잖아. 그치? 근데 얘는 왼쪽에 있으니까 A는 결국 뭐겠어? n 마이너스 시그마가 되겠지. 이렇게. 됐어? 지금 평균은 이제 53, 표준 편차 7이니까. 그래서 계산하면 얼마? 46 이렇게 나오겠지. 됐지? 이렇게 계산해주면 돼. 어렵지 않지? 그 다음 89번. 자, 두 확률 변수 x, y가 각각 정규 분포를 저렇게 따르고 있을 때 요거 만족한데. 그래서 k 값을 구하래. 자, 우리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우리 표준 정규 분포 표준 정규 분포 그래프라는 거를 이용해서 계산을 한다고 했잖아. 정규 분포를. 맞지? 모든 정규 분포를 표준 정규 분포로 다 바꿔서 계산을 하려고 하는 건데 x가 키야. y는 몸무게라고 해볼게. 그러면 당연히 얘하고 얘는 단위 자체가 다르잖아. 맞지? 그러니까 얘하고 얘를 생으로 비교할 수는 없단 말이야. 근데 얘를 표준정규분포로 바꾸고 얘도 표준정규분포로 바꾸게 되면 그러면 같은 선상에서 이 둘을 비교할 수 있지. 이해했어? 그래서 표준정규분포 같은 경우는 이제 계산할 때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서로 다른 확률 변수 2개 이상의 그 확률 변수를 비교할 때도 좀 사용하기도 하거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 돼. 그래서 그 용도로 좀 쓴다고 생각하면 돼. 지금이 딱 그런 용도인데. 그러면 얘네를 다 이제 Z로 바꿔주는 거지. 다 이제 표준화 해갖고. 일단 첫 번째 X부터 표준화 한번 해볼게. 어떻게 돼? 12 이상 16 이하니까. X의 평균이 얼마야? 10. 표준 편차는 2. 그래서 나누기 2 해주면 여기 이제 Z로 바뀔 거야.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16 마이너스 10 나누기 2로 해주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 요거랑 이어서 그냥 가볼게. Y도 어때? 24 마이너스 얼마? 20 나누기 4. 그 다음에 얼마지? K 마이너스 20 나누기 4. 맞아? 얼마야 계산하면? 1. 그렇지. 그 다음은 3인가 나오네. 그치? 자, 여기는 어때? 여기도 1. 그럼 여기가 뭐 나오면 돼 이제?
3 나오면 되겠지. 3. 그지? 그러니까 요건 이제 우리가 K 값 찾는 거니까. 그래서 4분의 K-20이 3되는 K 값 찾는 거야. K-20은 12니까 K는 얼마? 32가 되겠지. 이렇게. 이렇게 찾으면 돼. 별거 없지. 그 다음 92. x가 정규분포를 따른데 저렇게. 그러니까 지금 정규분포는 지금 대놓고 다 알려주고 있지. 그냥 뭐 평균하고 표준 편차를 너네가 따로 구할 필요 없이 다 알려준다고 생각하면 돼. 이번에 이제 표준 정규분포 표가 나왔으니까 표준화를 해서 계산해봐라 뭐 이런 말이지. 35 이상 55 이하 어떻게 돼 표준화하면? 이제 계산을 좀 바로 해볼게. 매번 쓸 필요는 없고. 빼면 마이너스 5 그지? 나누기 10이니까 마이너스 0.5겠지. 그 다음은 얼마? 1.5겠지. 15 나누기 10이니까 맞지? 그러면 이거는 이제 표로 그려보면, 그러니까 그래프로 그려보면, 뭐 이것도 사실 이제 처음엔 좀 그려야 돼. 처음에는 조금 그려야 좀 헷갈리지 않으니까 좀 그리다가, 근데 진짜 금방 몇 번 풀어보면 금방 익숙해지거든. 바로 머릿속에 그림이 떠오르거든. 그래서 몇 번 해보다 보면 이제 그냥 안 그리고 할 수 있을 거야. 계산하면 어떻게 돼 그러면? 얘는 누구랑 누구 더하면 돼? 0.1915하고 4, 3, 3, 2 그렇지 이거 더하면 되지. 그래서 계산하면 얼마? 0.7426 6247 뭐 이렇게 나오겠네. 됐어? 그 다음 96. 자, x가 정규분포를 따를 때 표를 이용해서 마찬가지 저 만족하는 a 값 구하래. 바로 표준화 한번 가볼게. 어떻게 돼? 표준화하면 마이너스 1이지 그지? 맞아? 맞네. 그 다음에 a-45 나누기 5잖아 맞지? 이게 0. 얼마? 84라고 나왔어. 자, 이런 거 이렇게 미지수 있는 거는 그래도 좀 그려봐야 헷갈리지가 않거든. 아까처럼 단순 계산은 굳이 안 그려도 되는데 마이너스 1이 한 이쯤에 있잖아 그지? 그러면 요 놈은 한 여기쯤 어딘가 있겠지 이렇게 그지? 그래서 이만큼이 0.84라는 얘기니까 자 여기 얼만데? 왼쪽은 그렇지 0.3413이네 거기다가 얼마를 더해야 0.84가 되는 거야? 0.1587이 되나? 아니네 1587이 뭐지? 얼마 되냐? 4987? 맞아? 4987 이렇게 되면 된대 0.4987 그럼 84가 된대 그지? 그럼 이 0.4987이 또 누군데? 3.0 그러니까 요 별이 3.0이면 된다는 얘기지 그지? 근데 별은 뭐였어? 아까 5분의 a-45였잖아 그러니까 얘가 3이면 되니까 a-45 얼마? 15 a는? 60이 나오겠지. 그다음 600번. 자, A 고등학교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진단평가를 실시한 결과 점수가 67점이고 표준편차가 4점인 정규분포를 따른대. 그리고 65점 이하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충 수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지? 그러니까 X가 점수지, 그지? 그러니까 이 확률 변수도 정확하게 뭔지 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 나중에 확률 변수가 X, Y, Z 막 여러 개가 나오게 되면 좀 헷갈리니까 정확하게 뭐가 확률 변수 X고 뭐가 Y고 이런 걸 파악을 좀 하고 있어야 돼. 그럼 지금은 점수가 X니까 X가 65점 이하인 얘들을 가지고 보충 수업 할 건데 그냥 보충 수업 할 확률 구하라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X가 65 이하일 확률 구하라는 얘기야. 그럼 요거 표준화 해봐. 어떻게 돼? 65에서 67 빼고 4 나눠주는 거지. 얼마야? 마이너스 0.5네, 그지? 마이너스 0.5 이하일 확률 어떻게 돼? 얼마? 좀 헷갈리지, 그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리란 얘기, 이런 거는. 헷갈리면. 바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안 해도 되고,
헷갈리는 거. 여기가 마이너스 0.5일 거 아니야? 그럼 이 부분이잖아, 그지? 그지? 그럼 이 부분이 얼만데? 여기가 0.19. 그러니까 0.5에서 뭘 빼면 돼? 0.19를 빼서 0.31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됐어? 그 다음 6 빼고. 자, 어느 고등학교 학생 1,400명의 몸무게가 평균이 65, 표준편차가 7인 정규분포를 따른대. 65,7 제곱 이렇게. 자, 여기서 몸무게가 54.5 이상, 68.5 이하인 학생 수를 구하래 했어. 학생 수. 그러면 학생이 총 1,400명이니까 요 안에 들어갈 확률을 구한 후에 거기다 학생 수를 곱하면 되겠지. 맞지? 그래서 확률 구하면 돼. 요거 얼마야? 계산하면? 표준 한번 해볼게. 계산 한번 해봐. 54.5에서 65 빼고 7 나눠봐. 얼마지? 일단 마이너스 나오겠네. 65에서 54.5 빼면 얼마야? 10.5인가? 맞아? 그럼 그걸 7로 나눠주면 뭔데? 7로 나눠주면 1.5네. 1.5 마이너스 1.5. 그렇지. 그 다음에 68.5에서 65 빼면 수빈아 얼마냐? 68.5에서 65 빼면 이 자식아 얼마냐? 얼마이냐 이 자식아? 3.5 나누기 7이니까 뭐야? 0.5겠지. 그치. 요거 계산하면 되지. 그럼 뭐랑 뭐 더하면 돼? 0.43하고 0.19 더해버리면 되지. 0.62 뭐 이렇게 나오겠네. 됐어? 그 다음에 609. 자, 900명을 모집하는 어느 대학의 입학시험에 6,000명이 응시했대. 이 응시자들의 점수가 평균이 310점이고 표준편차가 50점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대. 이때 합격자의 최저 점수를 구하래. 그러니까 지금 뭐 면접 이런 거는 다 필요 없고 그냥 점수만 가지고 등수 매겨서 합격 불합격을 이제 가리겠다는 얘긴데, 그럼 1등부터 해서 어디까지 있겠어? 900등까지 있겠지. 900명 뽑는 데네. 맞아? 그럼 900등에 해당하는 점수가 최저 점수겠지. 합격자의 최저 점수. 901등부터는 이제 탈락일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은 X라는 점수가 요 K, 900등의 점수, K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뭐야? X가 K 이상일 확률. 이게 뭐야? 이게 합격률 아니야? 맞아? 그치? 이게 합격률이지. K 이상이면 합격이라며. K 이상 합격률. 합격률이 얼만데? 6,000분의 얼마? 900명이지. 그럼 얼만데 계산하면? 20분의 3이니까 0.15인가? 맞아? 그치, 0.15겠지. 그러니까 합격률이 0.15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거 만족하는 K 값을 찾아라 이런 말이지. 그럼 마찬가지로 표준화 K-310 나누기 50을 했을 때 0.15가 되는 그 K 값을 찾아야 되는데 어디 있어? 그러면 어디쯤에 있겠어? 일단 오른쪽에 있겠네. 여기 이만큼이 0.15 정도 되겠지. 그럼 요만큼은 얼마? 0.35겠지. 그지? 0.35가 누군데? 1.04지. 그지? 그러니까 50분에 K-310이 1.04가 되는 K 값 찾으라는 얘기지. 됐어? 그럼 50 곱하면 얼마야? 52 나오냐? 맞아? 52? 그러네. 그럼 K 값은 넘기면 362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합격자의 최저 점수는 362점이다. 그 다음 14. 자, 6원인의 반 전체 학생의 국어, 수학, 영어 시험 성적은 각각 정규분포를 따르고 각 과목의 평균 표준편차와 6원이의 성적이 표와 같대. 과목별로 6원이의 성적과 반 전체 학생의 성적을 비교할 때 6원이의 성적이 상대적으로 좋은 과목부터 순서대로 나열하래. 그러니까 6원이가 뭐 예를 들어서 영어를 한 80점 맞았어.
근데 다른 애들은 다 90점 맞았으면 잘 본 건 아니잖아. 근데 얘가 수학은 70점 맞았는데 다른 애들이 다 60점 맞았대. 그럼 수학은 잘 본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점수만 가지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지. 그래서 이거를 같은 선상에서 보기 위해서 표준화를 하겠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러면은 국어는 어때? 국어에 대한 표준화는 어떻게 돼? 얘 성적이 85점에서 평균이 70점,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15점. 그래서 15분의 얼마? 15? 1이네. 그치? 그 다음에 수학을 한번 볼게요. 수학은 어때? 92-72 나누기 18을 한번 해봐. 그러면 18분의 얼마? 20인가 나오네. 1보다 좀 크네. 맞지? 그 다음에 영어는 어때? 88-74 나누기 얼마? 16이니까 16분의 얼마야? 14가 나오네. 1보다 좀 작네. 그럼 뭘 제일 잘 본 거야? 수학을 제일 잘 본 거야. 그 다음이 국어, 그 다음 영어.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되겠지. 그 다음 617번. 자, 여기서 이제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의 관계인데, 여기서 바로 할게. 이항분포하고 정규분포의 관계. 자, 이거는 뭐냐면, 우리, 이렇게 한번 가볼게. 자, 어떤 이항분포가 있어. 시행횟수 100번에 확률 2분의 1, 이렇게. 이런 게 있다고 해볼게. 이런 상황이 있어. 이항분포의 상황이. 근데 여기서 내가 지금 찾고 싶은 게 평균, 분산, 표준 편차는 쉬운데 그걸 찾고 싶은 게 아니라 여기서 50 이상 60 이하의 확률을 찾고 싶어. 그러니까 무슨 시행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시행을 했을 때 내가 원하는 사건이 50번 이상 60번 이하로 나올 확률을 찾고 싶다는 얘기야. 근데 이 확률을 구하려면 50부터 얘는 이산확률 변수니까 50부터 51, 52, 53, 54, 60까지의 확률을 각각 계산해서 다 더해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그 확률을 그냥 하나만 써보면 얘는 이제 처음 건 이제 100시 50에 2분의 1의 100제곱일 거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마지막은 100시 60에 2분의 1의 100제곱일 거란 말이지. 이렇게. 이걸 다 계산을 해야 돼.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수학자들이 또 이게 밝혀낸 게 뭐가 있냐면 지금 이 시행횟수가 100회잖아. 그지? 시행횟수. 그러니까 이 시행횟수가 독립시행에서의 그 시행횟수가 충분히 크면 확률 변수 x가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른다라는 거를 이제 수학자들이 밝혀냈어. 오케이? 얘는 분명 지금 여기서는 x가 이항분포인데 근데 이 시행횟수가 충분히 큰 상황이면 그럼 x가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도 따른다. 이런 걸 이제 수학자들이 밝혀낸 거지.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확률은 못 구하니까 이걸 이제 정규분포로 바꿔서 아까 우리 표준화했던 그 방법을 이용해서 이 확률을 우리가 계산을 하려고 하는 거지. 됐어? 그래서 여기서 충분히 크다라는 거는 몇 회 정도냐면 한 최소 30회 이상이면 돼. 그럼 100회면 꽤 큰 거잖아, 그지? 그럼 얘는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정규분포를 한번 만들어봐요. 여기서 평균 얼마? 여기서의 평균을 구할 수 있잖아, 우리가. 얼만데? 평균 얼마? 50이지, 그치? 버퍼링 50. 표준 편차 얼마? 분산이 얼마야, 분산 25. 그러니까 5의 제곱이지. 됐어?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정규분포로 바꿨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를 찾고 있는 거니까 그럼 얘를 이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표준화를 해주는 거지. 그럼 50에서 50 빼면 어차피 0이니까 0 이상 z가 60에서 50 빼고 5 나누니까 2 이하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이제 이거는 표에서 찾는 거지. 지금 뭐 여기 나와 있는 거는 0.477이. 그럼 우리가 찾고 있는 이 확률은 0.477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됐어? 물론 완벽하게 똑같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근사적으로 제 정규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요게 거의 이제 비슷한 값이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됐어? 이게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의 관계야. 그래서 충분히 크게 나와 무조건. 그럼 이제 얘를 정규분포로 바꿔서
표준화를 이용해서 이제 확률을 계산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 x가 이항분포를 따르고 있는데 시행횟수 몇 회야? 192회야. 꽤 많지. 그럼 얘는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할 수 있고 정규분포로 계산하면 얼만데? 평균 얼마? 평균 48 곱하기 3이니까 144 콤마 분사는 여기다 4분의 1 곱하면 되니까 4, 3, 12 36 36 그럼 6의 제곱이네. 이렇게 됐어? 이렇게 정규분포를 만들었고 이걸 이용해서 우리는 x가 135 이상일 확률을 찾겠다라는 거지. 그러면 z는 135에서 144 빼면 얼마? 마이너스 9 나누기 6이니까 마이너스 얼마냐? 1.5인가?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5 이상일 확률이니까 계산하면 0.933이겠지. 그치? 마이너스 1.5 이상이니까 그래프 그려보면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여기 이만큼 맞지?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돼. 별거 없지?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거라고 생각하면 돼. 정규분포랑 이항분포 섞은 거. 이게 제일 잘 나와. 자, 한 개의 주사위를 720번 던질 때 뭐야? 무슨 시행? 독립시행. 그러니까 720, 1의 눈이 나올 확률 6분의 1이지. 이항분포란 얘기야. 맞지? 이런 상태에서 x가 1의 눈이 100번 이상 130번 이하로 나올 확률을 찾아야 되니까 마찬가지 요 놈을 정규분포로 바꿔줘야지. 그래서 평균 120에 그 다음 표준 편차는 6분의 5 곱하면 얼마냐? 10 나오나? 10의 제곱? 맞아? 6분의 5 곱하면은 20, 100이니까 그지?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찾고 있는 거는 x가 100 이상 130 이하일 확률 계산해보면 얼마야? 빼고 나눠주면 마이너스 2 이상 그 다음에 1 이하인가? 맞아? 그치 이렇게 그럼 얼마야 이거 계산하면? 0.477 뭐야? 3413 더하면 되지. 그래서 계산하면 얼마? 0.8185 이렇게 나오겠지. 다음 25. 자, 어떤 학생이 정답이 한 개인 오지선다형 문제 100개에 임의로 답을 한대. 이거 자체가 또 이제 독립시행에 대한 내용이지. 그러니까 이항분포란 얘기야. A개 이상 맞추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는 확률 변수 X가 맞춘 문항수가 X가 되겠지. 맞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너네가 이제 이거를 정확하게 좀 정해야 될 때가 있어. 좀 어려운 문제일수록 이제 확률 변수를 정확하게 설정하고 들어가야 된다. 알았지? 안 그러면 애매하게 설정하고 들어가면 헷갈려. 그럼 여기서 이제 얘 횟수가 100번이지. 100번 했고 오지선다에서 문제 맞출 확률은 당연히 5분의 1이겠지. 맞지? 그럼 여기서 우리는 A 이상일 맞출 확률, 그러니까 지금 X가 A 이상일 확률이 얘가 0.01이라는 얘기야. 이때 X, A 값 구하라 뭐 이런 건데 확률 구하는 거니까 당연히 여기서도 정규분포로 만들어줘야겠지. 평균 20에 표준 편차는 4의 제곱이네. 맞지? 5분의 4 곱해야 되니까 그치 이렇게. 그럼 얘 표준화하면 또 표준화하면 어떻게 돼? Z는? A-20 나누기 4 얘가 0.01이잖아. 맞아? 그럼 어때 얘는? 어디 있겠어? 4분의 저 놈은 오른쪽에 있겠지. 그치? Z가 저 놈 이상이니까 이만큼이 0.01이 될 거고 이만큼이 얼마가 돼? 0.49가 돼야지. 그치? 0.49가 되는 애가 누군데? 2.5란 얘기지. 그래서 4분의 A-20이 2.5가 돼야 돼. 그럼 A-20은 얼마? 10인가? 그래서 A 값은 얼마야? 30이면 되겠지. 됐어?